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2월 3일 시장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일단 급락을 했고요. 이제 다들 뉴스 통해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트럼프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좀 악영향을 주면서 딥시크 쇼크, 트럼프 관세. 그래서 1월은 좋았지만 2월 들어서 주식시장은 좀 급락세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일단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아마 나스닥 선물지수가 급락하고 있어서 관세 부과가 일단 글로벌 증시를 좀 강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업 분석 보고서는 제가 이제 찾아봐도 딱히 최근에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의 공시가 거의 없어가지고 일단 이제 2월에 이제 4분기 실적들 계속 나올 텐데 그런 것들 해서 또 괜찮은 기업이나 보고서 있으면 소개해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트럼프 관세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HBM보다 저렴한 GDDR, 또 JP모건이 금배송을 한다고 해서 금값이 좀 올랐습니다. 그 내용하고 또 조선업종, 중국 지방정부 양해, 요거는 내용이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삼성화재가 이제 지난주에 밸류 공시를 했는데 그 파급 효과랑 지켜봐야 할 이제 주요 정책 변수들 관련해서 자동차 얘기고요.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간단한 그런 보고서들이 있으니까 오늘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 쇼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일단은 그 트럼프 관세 요게 좀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야간 선물을 잘못 적었네요. 예, 또 요거는 빠졌는데 제가 퍼센테이지는 적지 못했고 3대 지수는 지금 다우가 마이너스 0.75%, 나스닥이 0.28%. 어쨌든 미국 시장은 일단 이제 대부분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크게 빠지진 않았고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이 튀었고 관세부가 얘기가 좀 미국 오후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좀 환율은 튀었고 금리 달러는 또 강세를 보였어요. 금리가 다시 좀 튀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근데 사실은 원래 2월 1일이었는데 바뀌었죠. 2월 4일부터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관세 부과도 발표를 했고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일단 시장 예상에 부합을 했습니다. 또 딥시크 충격에 따라서 자본 지출 우려 지속에 엔비디아 주가가 좀 급락을 했고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공약이 월가를 휘청이게 만들었다. 또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가 2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고 멕시코와 캐나다산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산 상품에 10%의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죠. 지난 한 주간 다우는 그래도 올랐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이런 딥시크나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도 금리를 인하하기가 어려운 게 관세, 이민, 재정정책, 규제정책 이런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FOMC에서 이걸 좀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세까지 부과됐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는 당분간은 어쨌든 조금 이제 불확실해진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고요. 관세 부과를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이슈에서 설명 또 바로 해드릴게요.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좀 더 따로 좀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지금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에 부합했어요. 그러니까 근원 PC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요게 이제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인데 요게 2%로 떨어져야 돼요 목표가. 근데 2.8입니다 아직은 높고요. 다만 시장 예상에는 부합은 했습니다. 3개월치로 이제 그 환산을 했을 때 최근 그 경우에는 이제 2.2니까 요렇게 보면은 이제 근접은 하고 있어요. 또 약간 길게 보면
예. 2%로 가는 길목에 있다. 이번에 그 에너지 가격이 좀 오른 게 좀 영향을 줬고요. 미국의 개인 소득은 증가했고 개인 소비 지출도 증가해서 소비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근데 미셸 봄은 굉장한 매파죠. 인플레가 올해 말까지 둔화는 되더라도 연준이 아마 명확한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리를 동결할 거다. 예, 금리 동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BOA는 우리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우리의 판단에 여전히 좀 동의한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금리 인하 없을 거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하드웨어 지출이 5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반도체 연구 및 그 컨설팅 회사에서 딥시크 실제로는 5억 달러 지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양의 컴퓨팅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이게 뭐 굉장히 싸게 했다, 뭐 비싸게 했다 이런 논란들은 있지만 정답은 사실 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중국이 지금 어쨌든 저비용으로 이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을 규제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성능 칩을 쓰긴 어렵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사양이 조금 떨어지는 칩으로 놀라운 성능을 만들어낸 건 사실인데 거기에 얼마만큼의 돈을 썼는지 명확하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시장은 걱정하는 거죠. 이제 AI 자본 지출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충격을 받은 거고 중국을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젠슨왕 CEO를 불렀잖아요. 트럼프가 불러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내용은 공개 안 됐는데 중국 수출을 아마 막을 것 같아요. 특히 젠슨왕 CEO는 굉장히 중국 이번에도 중국 갔다 왔잖아요. 트럼프 취임식 날. 거기 이제 돌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좋기 때문에 미국에선 좀 견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항상 그 엔비디아가 이제 고성능 칩을 만드니까 수출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 규제를 좀 이제 그 약간 벗어날 수 있는 칩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규제에 해당 안 되는 칩을 성능을 좀 떨어뜨려서 중국에 보냅니다. 합법적이죠. H20 같은 거. 네. 근데 어쨌든 중국은 AI를 만들어냈어요. 엔비디아 칩으로, 저사양 칩으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걸 이제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사양 칩도 규제할 가능성이 높고 팔란티어 CEO도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 미국의 혁신을 조작과 도난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예, 이런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상당히 그 미국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좀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자료 중에 하나 이게 캡처를 해온 건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엔비디아가 왜 상처가 나냐면 지금 빅테크들이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회사들이 분기별로. 근데 이게 이제 꺾인다는 게 아니라 증가율이 둔화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히 솟다가 어느 시점에 좀 이렇게 완만해지겠죠. 그럼 주가는 좀 안 좋게 작용하고 그래서 빅테크포 자본 지출 증가율인데 계속 늡니다. 매년 느는 게 정말 엄청나죠. 이들 합쳐서 거의 한 2,500억 달러 투자를 해요. 26년까지 거의 2,5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 조입니까? 한 400조 가까이 되는 거를 1년에 400조를 이 4개 회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걸 투자하는데 증가율은 꺾여요. 작년에 56.3% 증가, 지출 증가율이 올해 18.8, 내년에 6.4. 그럼 뭐죠? 점점 이제 둔화돼서 나중에는 거의 마이너스 날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전년보다 증가율이 둔화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늦게 올 줄 알았는데 딥시크 때문에 좀 자본 지출 증가되는 속도가 둔화되는 게 빨리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에 대해서도 회의가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시면 23년 대비 이게 KB증권 자료인데요. 23년 대비 25년도 투자의 보라색 선이에요.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73.4%의 투자를 늘렸는데 매출 증가율은 27%밖에 안 돼요. 적은 건 아닌데 아마존은 투자를 줄였어요. 오히려 23년보다 25년 예상. 근데 이번에 또 아마존 실적 발표 봐야 되겠지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8.8로 매출 증가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한다고 매출이 또 늘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 조금 속도 조절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투자를 줄일지 안 줄일지 지켜봐야 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투자할 겁니다. 근데 주주들이 그걸 또 원하면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엔비디아한테 안 좋은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주가는 아마존은 막 사상 최고가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주가 부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엔비디아의 이런 이제 AI 지출을 통한 이런 수혜는 어쨌든 시장에서 이제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의심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은 해야 돼요. 엔비디아라든가 AI 인프라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도 조심은 해야 되는 게 딥시크가 아니었어도 조심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들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딥시크까지 터졌기 때문에 더욱 단기적으로는 조심하고, 다만 지출은 계속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또 충분한 조정이 나오면 기회가 생길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미국 증시에 참여를 못했다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또 어느 시점에서 아주 좋은 미국 증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급할 건 없다는 거죠. 아직도 미국 증시는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좀 여전히 조심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엔비디아 빠졌고요. 브로드컴은 이제 AI 대중화되면 맞춤형 칩 수요 늘 것 같아서 올랐고, 마이크론 AMD는 좀 빠졌고요. 테슬라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어쨌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실적은 안 좋은데 일론 머스크의 말에 대한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여기 빅테크는 올랐고요. 애플 빼곤. G 버너바나 이런 쪽은 좀 약간 에너지, 전력기기 쪽은 좀 빠졌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주요 일정은 내일 알파벳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가 금요일에 있고요. 목요일은 아마존 실적 발표. 이들이 과연 얼마만큼 그 자본 지출을 늘릴지, 딥시크 사건이 터졌으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나왔는데 선고공판, 이재용 회장 그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 나왔어요. 2심도 무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은 밸류업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이 그동안 그 지배구조라든가 이 밸류업을 그동안 안 했거든요, 삼성그룹이.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점점 많아지니까 복잡하긴 하네요. 자, 그 트럼프 관세 부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월 4일부터고요. 우리는 양보를 바라지 않는다.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할 수 있는 은 없다. 석유와 가스에 대한 관세는 2월 18일부터 부과될 거다. 다만 캐나다산 원유는 25%인 관세를 10%로 낮추겠다. 우리는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이게 근데 미국한테도 안 좋은 게요. 미국 수입의 28%가 캐나다, 멕시코고 중국은 13.5입니다. 혼란이 불가피해요. 그리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어요, 이게 수출 물량이. 근데 이거를 이제 관세를 매기고 이러면 처음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자동차는 큰 문제입니다. 미국 판매의 30%가 여기서 와요. 멕시코, 캐나다. 그럼 자동차 구매자들은 평균 $3,000의 가격 인상이 직면하는 거죠. GM 자동차의 25%가 멕시코, 캐나다. 100만 대가 팔리는 쉐보레 실버라도와 시에라 픽업 트럭의 핵심 제품이 여기서 생산돼요. 절반 정도. 그래서 현대차 오늘 덜 빠진 거 아시죠? 현대차가 그 6%밖에 노출도가 없어요. 캐나다, 멕시코 제일 낮아요. 기아가 한 18% 돼요. 제일 많은 게 폭스바겐은 거의 절반.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차는 이번 멕시코, 캐나다 관세에 가장 덜 피해받는 기업이에요. 근데 한국에 때릴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주가가 좀 부진하지만 어쨌든 캐나다, 멕시코 관세와는 좀 무관하겠습니다, 현대는. 기아는 멕시코에 공장이 있어서 조금,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현대차는 큰 악재는 아니에요. 저 노출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리고 멕시코는 미국 신선 농산물 수입의 절반, 아보카도의 80%가 멕시코에서 가고, 캐나다는 강낭콩, 방울토마토. 에너지 가격, 캐나다는 미국 원유 수입의 60% 차지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냥 트럼프도 앞뒤 안 재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피해보거든요. 이게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거 비중입니다. 원유, 천연가스 거의 100%. 미국도 자체 생산 수입하는 거에 비중. 냉동 감자튀김 수입 비중의
80%가 캐나다에서 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동차가 확실히 많죠. 멕시코는 야채, 토마토, 딸기. 그 다음에 요거는 중국은 스마트폰이나 장난감 같은 거.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보다 더 영향이 크는 게 광범위예요. 대광범위하고 멕시코와 캐나다를 때리는데 이들 다 합치면 40%. 미국 수입의 40%를 관세를 때려버립니다. 충격이 없을 수가 없죠. 그게 이제 그래서 물가가 2.6인데 3.2로 튈 거란 분석이 있어요. 관세가 없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연준은 금리 인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중국 업체들도 대응을 시작한 게 가격을 올릴 계획이고 미리 배송을 한대요. 그리고 미국 창고에 재고를 먼저 쌓아놓겠대요. 그런 전략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고민 중이지만 보편 관세 때리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은 여기도 한 화장품 회사인데 중국에 인터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 수출 완전히 중단해야 될 것 같다. 중국에 대한 이제 관세가 이렇게 붙게 되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미국은 상당히 그러니까 중국이나 캐나다, 멕시코도 피해지만 미국 소비자도 피해 보는 거죠. 광범위하니까. 근데 이제 캐나다 정상과 통화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했는데 일단 관세부가 내일부터잖아요. 그래서 한번 통화해 보겠다 해서 좀 더 지켜보시고 저도 이제 한번 또 지금 방송 중에 또 바뀔 수도 있어서 한번 좀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물밑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 기간이 장기간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단기적 측면 충격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세는 일단 예정대로면 내일부터 시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여파로 미국의 소비가 감소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딥시크가 한번 난리가 났지만 뭐 이 내용들이 이제 지난주에 많이 설명해드렸고 결국에 HBM은 계속 수요가 뭐 줄진 않지만 기대감이 좀 꺾이겠죠.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좀 꺾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스마트폰 시장이 커질 수가 있대요.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AI 기능을 지금 탑재는 했죠. 근데 그게 성능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저비용으로 고성능을 만들어냈죠. 딥시크가. 그러면 그 모델을 스마트폰에 넣어버려요. 그럼 데이터 센터 고치지도 않고 스마트폰 내에서 그냥 AI를 자체적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AI 기능을 도와주는 건 HBM이 아니고 GDDR이라고요. 이제 한 층짜리. 원래 예전엔 저걸 많이 썼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커지고 AI가 열리면서 HBM으로 바뀌었고 삼성이 이거 대응 못해서 힘들어졌죠. 근데 GDDR은 원래 또 삼성이 잘해요. 이런 부분은 좀 삼성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뭐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GDDR 시장이 실제로 열릴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딥시크 쇼크 때문에 GDDR 시장이 좀 열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여기서도 지금 점유율로 보면은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하이닉스의 HBM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좀 동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AI 개발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보여준 사례고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일단 시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게 AI, 뭐 엔비디아, HBM에 다 쏠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범용 반도체로 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많이 팔린다고 생각해요. PC. 여기서 자체적으로 AI를 돌려요. 그럼 저런 GDDR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범용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요. 기기가 많이 팔릴 거니까. 그래서 범용 반도체 시대가 업황이 좀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3분기부터 좋아진다고 하는데 당겨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좀 상황 지켜봐야 되겠지만 범용 반도체가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좋아질 가능성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JP모건이 4억 달러 규모의 미국 금 배송 계획이 있다 이랬는데 관세 때문에 금을 미리 수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뉴욕에서 선물 계약, 선물 계약은 이제 먼 미래에 계약하는 거죠. 먼 미래에 있는 거를 지금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40억 달러가 넘는 한 우리나라 돈 6조 정도 되죠. 금괴를 인도할 예정이래요. 저기 이제 해서 미국으로 이제 미리 보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세 부과하니까 관세를 만약에 저기 영국에서 만약에 금을 갖고 오는데 관세 부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당연히 금에도 관세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미리 지금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을 비축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금값이 오르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금값이 오르면 이건 좋은 건 아니죠. 미리 사재기 하는 거잖아요. 관세 때문에. 그럼 막상 관세 부과하면요. 금값은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금이 올라간다면 오히려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예. 물론 금의 상승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금이 또 막 사상 최고가 가는 거는 약간 사재기예요, 사재기. 예. 해외에서 미국으로 금을 미리 사놓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미리 비축. 왜냐하면 관세 부과 후에 금을 사놓으면 미국으로 수입할 때 관세가 들어가니까. 이런 이슈도 있다는 거. 그래서 금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오늘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미국이 자국 건조 선박 의무화 논의하고 있대요. 핵심은 기존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아는 내용들인데 2043년부터니까 아직 멀긴 했지만 미국산 LNG 그리고 2035년부터 미국산 원유의 10%를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운송하는 걸 의무화시켜 버리겠대요. 그럼 미국 내에서 조선소 갖고 있는 회사가 유리하죠. 누구예요? 하나시스템과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 인수했잖아요. 근데 이런 정책은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또 조선사 모두한테도 수혜가 가는 거죠. 중국에 벌금 매기고 중국산 배. 그래서 한국한테 유리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국 관련해서 중국 지방정부 양해가 끝났고 이걸 토대로 3월에 양해가 열려요. 중앙정부. 그래서 그걸 종합해보면 내수 확대가 맞습니다. 내수로 바뀐 거 맞아요. 내수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고 이구안신, 예, 그러니까 헝거 주면 새 걸로 바꿔주겠다. 이게 전자기기까지 자동차 가전에서 그 중저소득 계층에 대한 조세, 준조세를 부담을 완화하겠다. 예, 피부 미용, 여행 등 서비스 소비. 아마 테일러 스위프트가 중국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되면 예,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겠죠. 문화여행, 컨텐츠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거고 소비가 늘겠죠. 그 부동산에 대한 정책도 어쨌든 부동산은 중국 소비의 30%예요. 그래서 주택 매입 보조금 지급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방 양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비관적이지만 단기 사이클 올해만 봤을 때 중국이 이렇게 부양을 좀 내수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냐. 비관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거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원님이 그 만드신 자료에 있는 건데요. 실제로 각 성별 지방 정부가 그 여기 정부 공작 보고서 1순위 주요 업무를 적은 거예요. 뭐가 많죠? 내수 확대 1순위가 제일 많죠.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양회 중앙정부 3월의 양회에서도 요거를 채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부양으로 간다는 거죠. 보험은 삼성화재가 이제 밸류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 50% 목표고 삼성그룹 내 최초 밸류 공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용 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각 삼성그룹이 이제 하지 않을까 따라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주주환원율 50%는 엄청난 거예요. 메리츠금융이 50%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죠. 절반 주는 거예요. 번 돈에. 네. 그래서 28년까지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41%부터 시작해서 그럼 배당 수익률이 올해만 7, 내년 8.1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4년간 합치면 33.4%를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익률이 4년 합쳐서. 자사주도 소각합니다. 근데 자사주 소각은 좀 이게 만만치 않은 게 자사주를 그 5% 이상인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럼 15.9니까 10.9%를 처분해야 돼요. 그럼 그걸 처분하면 삼성생명 지분율이 올라갑니다. 자사주를 없애버리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요. 그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최대 주주거든요. 지금 14.98% 갖고 있는데 저 자사주를 소각하면 15.93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지분 15% 이상 가지면 안 돼요. 보험법상. 그러면 저만큼 팔아야 돼요. 팔면 어떻게 되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팔면 당연히 삼성화재한테 안 좋죠. 그 물량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회사로 편입하면 상관이 없고요. 자회사 편입이 안 되면 팔아야 돼요. 근데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편입을 안 하면 자사주를 소각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지분 중에 일부를 팔아야 된다. 근데 설사 그래도 지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1.7%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매년 비례해서 매각하니까 수급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빠지면 오히려 기회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생명이 14.98, 삼성화재 갖고 있는데 자사주를 5%만 남기고 다 정리하면 지분율이 올라가죠. 16.93으로. 그럼 1.93을 팔아야죠. 16.93이니까. 그래서 그 영향은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밸류업을 시작했어요. 보험사들도 따라갈 것 같고 아마 DB손해가 그 다음 타자가 될 것 같고 나머지 보험사들은 이제 지금 배당금 지급 여력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엔 다 따라서 아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험사도 이제 뭐 한참 안 좋았잖아요. 좀 최악은 지나가고 저런 밸류업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기아가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노출 위험이 좀 적은 편이라고 하는데 현대차 미국산 비중은 판매 중에 멕시코는 얼마 없어요. 현대차는 사실상 영향이 적어요. 네. 노출도 다 합쳐서 6%밖에 아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미국산 비중은 그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많아요. 현대차는. 근데 기아는 달라요. 기아는 멕시코 비중이 18%. 미국 판매 중에. 노출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일본은 더 심각해요. 토요타는 미국 판매 중 40%를 캐나다와 멕시코, 혼다도 40%. 그 다음에 닛산의 그 센트라라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잘 팔리는 모델인데 미국 판매 100%를 멕시코에서 갖다 내요. 오히려 일본이 더 피해보고 있죠. 근데 어쨌든 미국은 현대차 국내 수출의 54, 기아 국내 수출의 40%가 미국으로 가요. 근데 보편 관세를 때리면 지금 불구경 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도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마냥 낙관할 수는 없다. 멕시코나 캐나다 때렸으니까 우리랑 상관없네. 일본만 피해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월 1일까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편 관세 부과 전에 그래서 저 보고서를 보고 트럼프가 아마 결정을 할 거예요. 관세를 어떻게 보편 관세 전 세계에 다 부과하는 거.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극단적으로 가정한 거예요. 10% 보편적 관세를 한국이 맞았어요. 그럼 현대차 영업이익이 3조가 줄고요. 순이익은 그래도 10조 원 유지. 예. 그래도 여전히 쌉니다. PER 뭐 4배, 5배밖에 안 돼요. 기아도 10%랑 멕시코 25% 관세 부과 가정하면 3조 정도가 날라가요. 환율이 근데 올라갔으니까 감안하면 영업이익은 10.9조 정도 예상하고 순이익은 8.7조. 그러니까 좀 감소하죠. 3조 정도. 그래도 역대급으로 쌉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저평가돼 있으니까 하방은 단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흔들렸지만 이런 이제 관세 리스크로 인한 부분으로 빠진 부분은 어쨌든 요거를 뭐 때문에 새로운 하락이 시작이다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요 부분은 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은 또 돼 있는 상태고 최악을 가정해도 그 순이익을 유지하니까 밸류상으로는 좀 저평가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주가 오르는데 좀 시간은 걸리겠죠. 그리고 로봇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뭐 지난주에도 한번 이제 함께 배우기 한번 올려드렸죠. 그 연휴 기간에. 근데 결국 그때 피겨 AI라는 기업 그 한번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자동차 공장에서.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 업체는 테슬라, 피겨 AI, 어질리티가 아마 아마존이 인수한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국내 기업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제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고 있고 현대차도 넣어야죠. 사실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갖고 있으니까 로보티즈가 그 액추에이터 설명드렸죠. LG전자가 지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하이젠 R&M, SPG 이런 기업들이 핵심적인 공급망 관련 기업입니다. 근데 옵티머스 목표치는 올해 10,000대 생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실 10,000대까지 생산하는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 하나 만드는데 생산 가능 가격이 10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테슬라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에 팔고 싶어요. 팔면 좋죠, 그 가격에. 근데 원가가 저렇게 비싼데 그래서 원가 낮추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 원가의 상당 부분이 액추에이터예요. 액추에 관절. 예. 관절을 테슬라는 40개, 피겨 AI는 43개. 여기입니다. 이런 게 관절이에요. 요 색깔별로 한 거. 예, 이런 것들.
관절입니다. 저게 있어야 휴머노이드 로봇이 작동해요. 그래서 관절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액추에이터가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때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액추에이터인 거죠. 그래서 그걸 하는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로보티즈나 하이젠 RLM. 그러다 보니까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로봇에서도, 근데 로봇 대중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를 때 또 흥분하지 마시고 기회가 올 거니까 그때 또 투자하시면 되겠고, 다만 로봇 테마는 올해 좋을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열렸고, 미국 관세랑도 좀 무관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딥시크 사건이 오히려 호재예요. 저기 이제 로봇에 값싼 AI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편한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공시는 없어서 지난주에 이제 삼성화재 공시는 방금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시는 오늘 설명드릴 게 없고, 그래서 이제 바로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속보던 게, 많은 분들이 그 하나비전도 막 걱정하셨잖아요. 저도 막 되게 뭐라고 했죠. 비난하고 이거 안 된다. 주주가치 훼손되는 거 아니냐. 아오옴 인수하는데 왜 하나비전이 들어가요? 반도체 장비랑 CCTV 만드는 회사 3천억을 여기다 넣겠다. 그건 아닌 거죠. 예. 이거는 하나그룹이 인수하고 싶으면 그 자체 돈으로 하면 되죠. 예. 왜 상관없는 하나비전에서 돈을 뺍니까? 근데 계열사의 하나비전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계속 이번에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계속 예전과 다르게 이런 좀 안 좋은 일이 터지면 급속도로 퍼지고요. 뭐 저도 방송에서도 뭐 계속 좀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계속 해주시거든요. 이런 주주가치 훼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계속 얘기하고 할 테니까 이런 것들 있으시면 또 여러분도 언급을 해주시고, 주주가치 훼손한다면 그건 계속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바뀌잖아요. 이제 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아직 좀 제목만 봐가지고 지금 바로 나온 거라 좀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하나비전 주주들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빠진다. 이거는 잘한 결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다행이죠. 그것 때문에 그 엄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국내 증시가 일단 그 급락했죠. 뭐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63포인트나 급락을 했고, 하이닉스, 뭐 LG엔솔 급락했고, 삼성바이오만 좀 오히려 올랐고요. 조선주는 이제 관세 영향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러나 뭐 수많은 기업들이 오늘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시장 매우 힘든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여기 보이세요? 저희 HTS가 이번 업데이트 돼가지고 저는 뭐 이게 가벼워져서 좋더라고요. 되게 막 이게 원래 좀 무겁거든요, HTS가. 근데 저희 HTS 원래 이렇게 좀 약간 화면이나 색깔이 바뀌면 좀 처음에는 또 쓰시던 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금방 적응될 거예요. 될 거고,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써본 결과는 되게 가벼워졌어요. 좀 가벼워서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HTS가 저희 이번에 좀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코스피는 일단 오늘 급락했고, 미국 관세 충격 받았고요. 근데 뭐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여기서 뭐 굳이 또 왜 이렇게 빠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참. 코스닥도 참 잘 가다가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고요. 오늘 일단 외국인들이 뭐 주식을 좀 많이 팔았습니다. 8,700억. 연기금은 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섹터는 뭐 대부분 급락했지만, 미중 갈등 수혜주는 오히려 요소수 관련주, 히토류는 올랐고요. AI 서비스업 있죠, 소프트웨어. 이게 이제 딥시크 영향 때문이죠. 이쪽은 오히려 최근에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대부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올라가는 것도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또 카카오가 많이 올랐어요. 히토류, 그러니까 딥시크 효과가 있는 거죠, 저거는. 카카오는. 그리고 가스공사는 이제 저기 또 대왕고래 쪽에 또 뭘 발견했다라는 뉴스가 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기대감 때문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오늘 가스관 관련주도 강했고, 피팅주도 아마 그 이유 때문에 강했습니다. 요즘에 백화점주, 현대백화점 괜찮죠. 계속 압구정동 그 백화점 가치보다 못한 거 아니냐, 시총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최근에는 조금씩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나머지 업종들은 다 빠졌는데 특히 오늘 유리기판, 그동안 유리기판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유리기판 물론 될 거예요. 될 텐데 제가 유리기판도 좀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그때 드렸던 이유가 올라갈 때, 왜냐하면 상용화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올해 연말에 SKC가 상용 양산 들어가거든요. 본격적으로. 그것도 수율이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주가는 이미 작년부터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테슬라도 막 방송 나가면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요. 일부러. 왜냐하면 테슬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근데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너무 올랐어요. 그러면 좀 경계를 해야죠. 예, 그랬다가 기회 온다니까요. 또 나중에 좋은 기회에서 투자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펀더멘탈도 좋고 실적 좋으면서 작년에 엔비디아 올라간 거는 분명하게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팍팍 간 거예요. 실적 증가 속도가 주가보다 더 빨랐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그건 아니거든요. 테슬라가 그만큼의 숫자를 보여주면 또 모르는데 그건 아닌데 주가가 트럼프 효과로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렸죠. 또 일론 머스크의 그 굉장히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발언. 네. 근데 그건 펀더멘털이 아니거든요. 펀더멘털은 실제 숫자죠. 네. 그 괴리가 너무 벌어졌어요. 그럼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죠. 주가는 올랐는데 실제 양상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예. 그 HBM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상처가 났거든요. 예. 이게 결국 그 엔비디아가 좀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HBM 수요 주는 거 아닐까? 걱정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주가가 흔들려요. 그래서 보통 한두 달 이제 조정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그 정도 걱정할 게 아니었네. 그럼 다시 올라가요. 예, 근데 그게 현실화되면 이제 주가가 쉽게 못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온디바이스 AI 있잖아요. 오늘은 뭐 다 빠지긴 했지만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작년에 기억나시죠? 이제 AI 다음은 온디바이스 AI다. 애플도 스마트폰에 넣는다. 막 이러면 주가가 급등했는데 실제로 스마트폰이 안 팔리니까 주가가 완전 곤두박질 쳐버렸죠. 그렇게 되는 현상인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제 그 엔비디아 그다음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이 계속 느는지 검증을 하려고 할 거고, 그런 걸 확인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안타깝지만 참 잘 나갔잖아요. 참 그러니까 설날 절만 해도. 근데 딥시크 터져가지고 좀 어쩔 수 없이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2차 전지도 어쨌든 관세 폭탄, 특히 캐나다에 LG엔솔 공장이 있어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공주도 좀 안 좋았습니다. 항공주도 좀 좋지 않았고, 반도체 장비도 뭐 2차전지 소재, 뭐 IT, 자동차, 특히 만도랑 기아가 저기에 공장이 있어요. 이게 노출도가 크니까 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멕시코에 있죠. IT 대표주도 오늘 LG전자도 그 멕시코 쪽에 아마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전도 힘들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그냥 오늘은 좀 힘들었다. 어떻게 보면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좀 버텼고, 대부분은 좀 요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만 좀 버티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카카오랑.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도 많이 빠졌고요. 에코프로비엠, 뭐 2차전지, 반도체, 엔터는 무관세라 상관이 없어요. 음원에는 그 관세가 안 붙습니다. 앨범 이런데. 그리고 룬이 또 오늘 좀 빠졌고요. SM은 그래서 올랐죠 오히려. 이오테크닉스 급락했고, ST팜도 오늘 급락했고, 코스닥은 완전히 오늘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습니다. 테크윙, 대주전자재료 할 것 없이 좀 많이 재룡전기는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예상보다.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이 많이 빠진 게 오늘 특징인 것 같습니다. TNL은 수출 데이터가 워낙 좋아서 오늘도 주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히토류 관련주가 오늘 좋았고요. 좀 빠진 쪽에서는 뭐 두산이나 뭐 2차전지나 자동차 업체,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좀 영향을 오늘 받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빠졌는데 일부 테마주 좀 올랐고요. 그 외에 뭐 삼천당 제약, 동진세미캠,
성우 하이텍 자동차 부품이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흔들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대부분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어려웠고 시장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았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이제 캐나다 총리랑 통화를 할지 모르지만 멕시코랑 그 결과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이제 관세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취임하면서부터 트럼프가 멕시코랑 25% 한다 얘기는 이미 나온 건데, 그 시장이 이제 막상 부과하니까 좀 설마 한 것도 있거든요. 설마 하겠냐. 예, 미국도 피해 볼 텐데 미국이 피해 봐요. 아까 보여드렸죠. 미국이 수입하는 많은 부분이 거기서 들어와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근데도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미국이 피해가 이렇게 되는데 미국도 하겠다고? 이 관세를 때린다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제 고집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다른 나라도 용서가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공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차라리 그냥 빨리 확정될 거면 확정되고, 이게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모르잖아요. 10%를 할지 20%를 할지 아니면 안 매길지, 이거를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불안감은 가중되고, 일단 캐나다, 멕시코를 어떻게 할지 계속 지켜보겠죠. 그래서 아무 일 없으면 2월 4일부터 관세 들어가고 몇 달을 할지 영원히 할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몇 달 정도 하다 말 걸로 대부분 봐요. 왜냐면 미국 경제에 충격이 크거든요, 저러면. 예. 미국에도 공장을 어떻게 그냥 바로 져요. 그거 쉽지가 않죠. 그래도 저는 이제 현대차가 그래도 좀 잘했던 게, 오늘 뭐 주가 빠졌지만 미국 현지화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기공식에 3월에 그 조지아주 그 전기차 공장 있죠. 자동차 공장 완공됐죠. 그 준공식 하거든요. 그때 트럼프 초청한대요. 트럼프 대통령 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되게 보여주기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지화 잘한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이런 관세 부과하면 전 세계 자동차가 다 피해 보거든요. GM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자동차도 캐나다랑 멕시코에서 공장이 많아요. 그럼 미국 자동차에서,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인데 미국 자동차에서가 피해를 봐요. 아이러니하죠. 네. 근데 현대차는 피해가 거의 없어요. 현재를 좀 해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상대적인 부분도 우리가 본다면 거기서 또 기회도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딥시크 사건이 터졌으니까 AI가 끝없이 투자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거기서 파생돼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범용 반도체, 예, 전통 반도체라 그러죠. 이쪽도 좀 좋아질 여지가 저는 생겼다고 보고, 로봇도 좋고 좋아지겠죠.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 뭐 게임사도 AI 비용이 주니까 AI를 이용하면 게임 개발 비용이 줄고, 예.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딥시크의 그 저렴한 모델을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AI를 쉽게 그러니까 값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비용이 굉장히 작아요. 20분의 1 비용밖에 안 되니까. 챗 GPT 쓰는 것보다. 예.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AI 대중화가 확산되고, 이제 뭐 그것까지 아직은 좀 우리가 생각하기 좀 힘들지만, 아이폰 나오고 옛날에 인터넷 열리고, 인터넷 시대 열리고 네이버가 1등 했잖아요, 검색. 그래서 네이버 가치가 엄청 올랐죠. 인터넷 시장 시대가 열리고 2000년 초반, 2008년 이후 아이폰 나오고, 또 우리나라 1등한 기업이 뭐죠? 카카오. 예. 그 다음에 쿠팡, 배미, 이쪽이 시장 장악해버렸죠. 예. 그런 기업들이 또 나오겠죠. 또 넷플릭스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뭐가 될까?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돈 벌 그런 유형의 기업이 또 뭐가 될까? 그런 기업은 분명히 또 나올 거라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예. 제2의 카카오, 제2의 네이버. 근데 모르겠어요. 그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을 계속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밤에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일이 나올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시고, 어쨌든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또 변화가 클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죠. 오늘 미국장 빠지는 건 이미 좀 반영은 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장이지만 한국 시장은 2,500 이하에서는 저는 뭐 겁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미국 주식시장은 좀 계속 당분간 조심은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힘든 시장인데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